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규제 지역이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인 대전, 대구, 광주, 일명 대대광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년 새 아파트 값이 급등을 했고요. 또 주택 증여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했고 또 앞으로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또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흐름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말 시간이 빠른 게 1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대표님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전해주실 부동산 이슈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불과 벌써 1월 1일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달의 마지막 날이고요. 여러 규제 대책, 주택시장의 규제 대책이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주택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지 시장에 있어서의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2020년도의 토지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준비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작년 땅값이 전년 대비 3.9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도권은 5.14%에서 4.74%로, 지방은 3.65%에서 2.51%로 상승폭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땅값 상승률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전년보다 높았으나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토지시장도 상승세가 둔화돼 전년 수준을 하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집가 상승률을 분석해보면 시도별로는 서울, 세종, 광주, 대구 순으로 집가 상승률이 높았고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땅값이 올랐으며 서울 중에선 강남구와 성동구의 토지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중 강남구는 삼성동의 GBC와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 영동대로 일대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성동구는 카페거리 인근 토지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집가 상승률을 분석해보며 2020년 토지 전망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에 있어서 토지, 주택, 그리고 수익형 상품 세 가지로 세법상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베이스로 깔리는 부분 자체가 토지입니다. 이 토지값 자체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도 변동이 심할 텐데요. 일단 작년도에 토지 시장의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2020년도를 한번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신 대로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전국적으로 3.92%의 지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보신 대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74%, 지방 같은 경우에는 2.51%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2018년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상승률은 축소되었고요. 거래량 또한 전국적으로 8.9%가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도 서울, 그리고 세종, 광주, 대구 순으로 상승률이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는데요. 이런 지가 상승률이 어떻게 주택시장과 다른 어떤 수익형 상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2007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연간 지가 변동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향후 5년 동안은, 지난 5년 동안은 상승률이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부동산에 있어 주택시장의 여러 정책들로 인해서 지가의 상승률 자체가 0.66%가 하락을 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전국적으로 상승률이 올라가다가 2019년도에 3.92%,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8년도 대비해서 5.14%에서 4.74%로 지가 변동률이 축소되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3.65%에서 2.51%로 지가 상승률 자체가, 땅값 자체가 상승폭 자체가 줄었다라는 부분 자체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전국적으로 보셨을 때 전국적으로 3.92%의 지가 상승률이 있었지만 하위 마이너스가 난 곳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은 지역 서울, 그리고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순으로 해서 지가 상승률이 평균보다 올랐는데요. 이 지가 상승률 평균보다 높은 지역들의 주택시장을 좀 보시면 상관관계가 분명히 땅값이 오른 곳 자체가 주택의 가격 자체도 오른 부분 자체가 나타났고요. 국민은행과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가격에서 한 1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국민은행에서는 지금 9억 중위 가격을 9억 1천만 원까지 지금 발표를 했고요. 한국감정원에서는 이보다 작은 한 8억 1천만 원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수적인 감정원 부분 자체에 있어서 보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중위 가격이 지금 9억 원대를 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억 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책에서 고가 주택의 시세 금액이기 때문에 중위 가격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주택시장과 지가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자,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지역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지자체로 들어왔을 때 서울 강동구, 성동구, 용산, 강남, 과천, 성남, 수정구, 하남, 용인, 처인구까지 모두 5%대 이상의 지가 상승률을 보인 지역으로서 보시면 강남 지역과 그리고 용산, 성동구, 마용성 지역 자체가 포진되어 있는 모습 자체를 볼 수가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들이 마이너스를 지금 보이고 있는 형태고 경북 울릉군과 공항 부분 자체의 개발 이슈 그리고 대구 수성구 부분 자체도 6.5%의 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시군별 상하이 5개 지역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경기 하남시 같은 경우에 올해 지난 연도에 6.9%로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봤을 때 꾸준하게 올라가서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7.17% 올랐지만 조금 떨어진 6.53%. 그리고 경기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과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 6.32%고요. 용인 처인구 같은 게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면서 특히 지난 연도에 6.2%로 급격한 상승률을 보인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경북 울릉 같은 경우에는 6.07%고요. 자, 그럼 하위 지역 같은 경우엔 지방의 지자체 지방에 있어서의 경기 침체와 여러 것들 맞물려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창원, 울산, 제주 부분 자체가 집가 상승률에 있어서 하위 부분 자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지역들에 있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가 상승률이 올랐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자,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4.29%, 경기 하남시 같은 경우 6.9%가 상승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 그리고 가밀지구 조성 지수센터와 지하철 3호선, 5호선 연장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서 땅값 자체가 많이 올랐고요. 대구 수성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학군 지역에 대한 수요가 지속됨으로써 대구 지역 평균 4.55%보다도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6.53%가 오른 집가 변동률을 보인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경기 과천 같은 경우에도 직접정보산업센터 그리고 재건축에 의한 여러 개발 호재 그리고 3기 신도시 7천여 세대 부분 자체가 들어가는 확정으로 인해서 땅값 자체가 6.32%가 올랐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부분 자체의 지역이 용인 처인구인데요. 처인구 6.2%가 올랐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및 그리고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죠. 기대감으로 인해서 땅값 자체가 집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경북 울릉구 같은 경우에는 울릉공항 개발 또 일주로 개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울릉 지역으로서 좀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이지만 토지 가격대는 좀 많이 올랐던 부분 자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개발 이슈의 진행 부분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역적인 부분 자체의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모양새의 지역들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하위 상위 5개 지역을 봤고요. 전국적으로 서울부터 여러 지역들을 봤을 때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25%가 올랐습니다. 그중에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6.05%가 올랐는데요.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현대차 GBC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부분 자체에 따른 영동대로 일대의 개발 사업 진행으로서 기대가 반영되면서 강남구 일대의 땅값 자체가 서울 지역에서 많이 올랐고요. 또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개발 수요 및 카페거리 인근 토지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5.88%가 올랐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 IC 스마트 산업지 개발 진척 및 인근 투자 수요가 몰림으로써 세종시의 집가 변동률이 4.95%로 평균치만큼 전국 평균치보다도 높게 올랐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대대강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말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광산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주 지역이 4.77%의 가격이 올랐지만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5.12%, 동구 같은 경우에는 5.11%가 올랐는데요. 자,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빅그린 산업단지 내의 개발 호재, 그리고 주택 재개발 등 평동 3차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이 원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많이 올랐고요. 자,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6.53%, 평균 대구보다도 많이 올랐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진행 지역과 만촌동과 중동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 토지 가격이 오른 지역을 특징을 보이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도 정확한 정비례는 아니지만
가격이 많이 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자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많이 올랐던 하남시 6.9%가 올랐고요. 말씀드린 3기 신도시와 가밀지구의 개발, 지하철 3호, 5호선의 연장 등에 의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과천시는 아까 말씀드렸고, 대전 같은 경우에 대대강 중에 가장 지난 연도에 많이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던 대전 같은 경우엔 유성구 지역이 4.87%, 중구 지역이 4.53%로 정비사업 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 증대,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토지 가격대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서울 지역에 있어서의 주택시장에 있어서 반사 효과를 얻었던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3%가 올랐는데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보다 높은 5.0%, 그리고 부평 같은 경우는 4.39%가 올랐습니다. 자, 계양구 지역 같은 경우는 3기 신도로 지정이 된 지역이죠. 3기 신도 지정 및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한 인접 지역으로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림으로써 집가 상승률이 평균치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부산 지역. 지난 연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림으로써 해운대구가 부산 지역 평균 3.76%보다 높은 5.60%가 올라옴으로써 해운대 해리단길 인근 상권 확장에 따른 수요가 증대됐고요. 우삼동에 의한 재개발 사업 진행으로써 토지 가격이 부산 지역 평균보다도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5.6%까지 올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3.9%, 장성군 4.92%, 화성군 4.91% 보시는 대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개발 계획 부분 자체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몰린 모양새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2.66%밖에 안 되지만은 속초시 같은 경우는 3.03%, 그리고 양양 같은 3%에 의한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에 대한 개발 계획에 따른 집가 상승률 기대감으로 해서 속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양양 같은 경우는 신공항의 양양국제공항에 따른 개선 기대감, 그리고 공항 주변 개발에 의한 토지 수요가 몰림으로써 평균치보다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완주군, 그리고 익산시 같은 경우에 평균치보다 높은 3.45%, 3.14%가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경북 울릉군, 아까 전 상위 5개 중에 마지막 지역에 있던 울릉군 같은 경우가 6.07%, 경산시 같은 경우에 3.61%가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집가 상승률이 많이 올랐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지시장에 있어서 2018년도 대비해 가지고 상승률은 축소되었고 거래량도 축소되었지만 향후 앞으로 현금에 대한 유동자금, 유동성, 그리고 저금리, 그리고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들,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 40조 원 이상 부분 자체가 토지시장 쪽으로 유입된다고 하게 되면 토지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전망 부분 자체, 전반적으로 부동산정이 위축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토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발 계획이 묻혀있는 지역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그렇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투자하실 시에는 좀 더 고려하는 부분 자체를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그동안의 집값 변동률을 통해서 2020년의 토지시장 전망 짚어드렸습니다. 땅값과 집값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 토지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 체크해드린 내용 꼭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해 보시되 신중한 선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토지 투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특히 투자 목적에 따라서 접근하시는 방법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릴 건데요. 1부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세법에 대한 이야기, 2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신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첫 번째 상담은 6685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52번지 그리고 산 5-27번지 매수 전망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토지 임야에 대한 매수 고민입니다. 또 토지를 매수할 때 또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되는지까지 좀 팁을 받아봤으면 하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천만 영화가 달성했던 명량에 나오는 울tur목 지역의 지금 토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이슈도 있고 또 땅에 대한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매수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내용을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분홍색이라고 할까요? 빨간색 부분 자체의 토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두 필지로서 하나는 대지, 하나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주변에 도시계획 구역에 자리 잡고 있고요. 향후 지금 개발계획 같은 경우에 지금 진도 타워에서 우수양 관광지까지 2021년도 6월 달까지 해상 케이블카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의 어떤 특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 땅에 대한 중요한 거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용격 확인은 어떤 용도로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본 토지에 대한 용도를 좀 잠깐 살펴보면, 자, 보시는 또 52번지 같은 경우에 대지로 되어 있고요. 676제곱미터, 한 240평 정도, 30평 정도 되고요. 자, 공시가가 10만 400원, 제곱미터당이기 때문에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거의 33만 원 정도의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용도나 지역이 어떻게 되냐가 가장 중요하죠. 아까 전 토지 같은 게 지적 편집도에서 붉은색으로 나왔는데 도시지역 내 일반 상업지, 도시계획 구역, 도로 소로 이루에 저촉되어 있는 토지로서 개발 상업지로서의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고 있는 토지를 보이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아까 전에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 자체, 임야이기 때문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냐가 좀 중요할 텐데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임야로 되어 있지만은 동일하게 지금 상업지 부분 자체로 되어 있고요. 상업지이기 때문에 임야지만은 상업지로서의 어떤 개발 자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토지를 매수하는 데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있어서 매수하시는 게 현명한가라는 부분 자체, 나는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실거래가 사이트를 좀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녹진리 산 5-27번지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 관광지 바로 뒤쪽에 지금 토지로 임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2억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토지 면적당 거래 단가 자체가
거의 한 12만 4천 제곱미터당이기 때문에 거의 한 40만 원대 가까운 부분 자체로 지금 거래가 된 걸로 나타나고요. 보시는 대로 지금 임야로 되어 있지만 이용 상황은 상업 나지로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 일반 상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토지 모두 관광지 주변의 토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밟을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추천을 드리지만 중요한 건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서 내가 인풋된 부분 자체와 아웃풋되는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실거래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보다는 높게 매입을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대에 매수하시는 부분 자체가 좀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남 진도군에 위치한 토지와 임야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주변의 관광지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활용 가능성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가을에 매수 가격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신 후에 신중한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상담은 끝번호 380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할게요. 동대문구 용두동 레미안 허브리츠 33평형을 14년도에 5억 7천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도하고 갈아타고 싶은데요.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매도 타이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14년도에 5억 7천, 현재 지금 금액대가 9억 이상이 가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신 상태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려고 판단이 되고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2, 3년 정도는 더 보유하시고 갈아타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물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볼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33평이 현재 지금 실거래가 부분 자체가 9억 6천 500 그리고 10억 6천까지 거의 시세 부분 자체가 형성돼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844세대. 201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자, 주변에 가격적인 부분 자체는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그렸고 지금 주변에 위쪽으로는 재기역 부분 자체에 있어서 이용이 가능하고 아래쪽으로는 동대문 2호선 부분 용두역 부분 자체가 가까이 있는 역세권 단지의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갈아타는 부분 자체는 어떤 기준을 잡으셔야 되냐면 제가 2, 3년 정도를 보유하시고 주변에 청량리역 주변에 청량리 트리오 3총사가 분양이 완료됐고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2023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가 입주 시점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새 아파트들이 입주 물량 자체가 나오고 8억대 물건 8억대 30평대가 8억 중반에서 후반까지 9억대까지 지금 분양을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입주 시점까지 본 물건 자체를 보유를 하시고 이 입주 시점 2023년도쯤에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신다고 하게 되면 본 청량리 쪽에 새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분 자체의 갭을 메우면서 충분한 더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부동산 시그널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577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2013년부터 용두 6구역 재개발구역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2년 전에 레미안 아파트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는데요. 현재는 1가구 1주택인데 향후에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혜택 조건, 전망 등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이지만 이 조합원 분양권을 매입했을 경우에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세금적인 부분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전망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본 용두 6구역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입주 예정으로 1048세대 규모고요. 자, 이번 연도에 분양 예정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13년도에 입주권 자체를 보유하셔가지고 조합원으로서 현재 입주권을 지금 1세대 1주택으로서 갖고 있는 부분 자체인데, 자, 보시는 본 용두 6구역 같은 경우에 일단은 올해 지금 일반 분양에 대한 경쟁률이나
일반 분양가가 좀 나와봐야지 좀 더 구체적인 전망 자체를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강북 지역의 이 동대문구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전망은 괜찮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 혜택. 자, 보시는 대로 중요한 거는 2013년도부터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보유 2년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단 입주권에 대한 지금 권리가액 자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모르겠고 또한 이 부분 자체가 매도 시점에서 매도가가 9억 원 이상이었을 때 9억 원 이하였을 때의 부분 자체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9억 원 이상의 매도를 하시기에는 9억 이상분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고가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부분 자체로 세금 과세가 매겨진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드렸지만은 장기 특별 장특공 공제 자체가 올해까지는 2년 거주 요건을 갖췄다고 하게 되면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21년도 1월 1일부터 매도분에 한해서는 거주, 보유 10년씩 40%에 대한 부분 자체로 비율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받으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한 시세 차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금 혜택 받는 방법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일단은 9억 원이 기준입니다.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비과세 혜택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충분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문자 사연 확인해 볼 건데요. 끝번호 9084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산 상록구 사동 푸른마을 4단지 24평 실거래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가격을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이 실거래가와 함께 좀 전망도 살짝 체크해 볼까요? 그럴까요?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데가 사동 푸른마을 4단지입니다. 푸른마을 4단지인가요? 4단지? 4단지입니다. 4단지. 네. 자, 푸른마을 4단지. 실거래가를 궁금해 하셨고요. 지금 평수대가 24평인가요? 23평? 지금 24평. 보시는 대로 가격대는 평수대는 19평과 19평대와 23평대, 20평대라고 하게 되면 23평 236세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 한 달간 실거래가는 2억 3,300이고요. 최근 3년간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37세대로서 2005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으로서 21년 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연월부터 이 아파트의 수명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 자체의 상승폭 자체가 틀려지게 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최근 3년간은 전반적으로 내려오다가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럼 전체적인 기간 자체를 보실 텐데 전체적인 기간에는 전반적으로 쭉 올랐다가 현재로서는 하향세를 걷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 가격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신 대로 2억 3,300에서 2억 3,750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실거래가가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 향후 가격 상승 탄력성 자체가 아직까지 저조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고려해 보심이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거래가와 앞으로 매도 추천까지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끝번호 5884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고척동 사만 로지비를 4년 전에 매입해서 12월이 되면 5년 차가 됩니다. 올해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출은 2억 3천 정도가 가능하고요. 매도한 후에는 어느 지역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갈아타기 생각하고 계시고요. 대출 활용 계획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새로운 투자처 어디가 좋을까요, 대표님? 현재로서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몇 평대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가장 많은 32평대의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32평대 가격대가 현재 지금 실거래가 부분 자체가 6억
6천에서 7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물건 자체에 있어서 거래가 자체를 상승 곡선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여력이 좀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7억까지 형성되어 있지만 이 부분 자체를 지금 갈아타기를 하겠다라는 부분 자체로 현재 지금 17년차 아파트이기 때문에 갈아타기, 좀 더 상급지로 옮기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본인께서 대출을 받은 7억에 매도를 하셨을 경우에 2억 3천을 대출을 갚게 되게 되면 본인이 손에 쥐는 돈 자체가 4억 7천입니다. 4억 7천. 4억 7천의 실투자금으로 상급지로 옮기기 위해서는 9억 이하의 아파트 LTV 부분 자체를 적용해서 40% 적용했을 때 거의 7억에서 8억대의 물건을 아파트를 매입하시면은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주변에 고척동 지역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위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지역과 그리고 노량진 부분 자체, 그리고 신림동, 대림동, 신길동, 그리고 위쪽에 영등포 지역 자체로 좀 더 안쪽으로 상급지로 들어오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존에 있던 아파트보다도 좀 더 시세 차익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영등포구 지역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577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다주택자의 매도 순서가 궁금합니다. 16년 11월에 다세대 신축 투룸을 매입을 했고요. 자, 역삼동의 697-23번지, 또 삼성동의 24-18번지, 용산역 앞에 푸르지오 서밋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고요. 또 철산주공 13단지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주택 임대 사업자 3년 차로 저는 지방에 임차로 거주 중인데요. 향후 전망과 함께 매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느 것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정말로 말 그대로 다주택자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서울에 여러 채를 보유하시고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 상황. 자, 중요 부동산 위주로 좀 전망을 체크해 보고요. 매도에 대한 조언도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도움 좀 주시죠. 네, 개별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매수 시기와 매입 금액 그리고 양도 금액 자체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원칙적인 부분 자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부분 자체는 1, 2번 역삼과 삼성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다세대지만 저는 다세대 입장에서 3도심, 강남, 그리고 영등포, 그리고 중구 도심 부분 자체, 한강 도성 부분에 들어가는 다세대 부분 자체는 추천을 드린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역삼동과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물건 자체가 아까 우리 삼성동 개발 지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보유 추천,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도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유 추천이고요. 철산 같은 경우에 13단지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에 대한 부분 자체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 추천. 전반적으로 서울 메인 지역과 경기도 대장주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망은 좋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물건들 자체를 매도를 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양도 차익이 가장 많은 것 자체를 남겨가지고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양도에 대한 부분 자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 자체를 기본 자체로 가져가면서 나머지 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양도 전략 자체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각 부동산별로 평가를 해봤을 때도 전망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자, 일단 원칙적으로는 양도 차익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각자의 좀 물건별로, 부동산별로 좀 꼼꼼한 상담을 조금 더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는데요.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으로 바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3802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자, 고양시 행신동 소만마을 성원아파트 9층 20평을 보유하고 있고요. 25만 원의 임대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되는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양시 행신동으로 가서요. 아파트 전망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25만 원이라는 임대 수익.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천에서 3천 정도의 월세가 50에서 70 정도가 형성된 지역인데 25만 원이라는 건 반전세 개념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반전세 개념에서 한 1억 정도의 25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 아파트가 수익이 나고 있지만 가격적인 탄력성 부분 자체가 상승 탄력성이 있느냐 부분 자체와 그리고 이 수익률 부분 자체가 다른 상품보다도 괜찮은지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본 아파트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2억 2,300에서 2억 1,900 보시는 대로 실거래가 자체가 2억대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26년차 아파트이기 때문에 향후 가격 상승 탄력성은 좀 저조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보시는 대로 지금 이 아파트가 2억 2,300 부분 자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증금 1억을 빼고 실투자금이 1억 2천 정도인데 25만 원에 대한 부분 자체로 수익률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2.4%에서 2.5%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 부분 자체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가격 탄력성 자체가 낮다는 부분 자체라고 판단된다고 하게 되면 본 물건 자체는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매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성희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느라고 한 번이라도 더 많이 해답을 좀 드리고 싶어서 대표님 말씀이 점점 더 빨라지는 거 느꼈는데요. 빠르지만 확실하게 해답 드렸으니까요.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궁금증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충분한 시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함께 보시면서 세법과 또 투자 전략까지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는 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해 있는 근린생활시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상담에다가 시간 할애하다 보니까 물건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보시는 대로 화곡동 근린생활시설 상가입니다. 1, 2층 상가입니다. 자, 강서구청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대지 면적은 874제곱미터, 연면적은 8,724제곱미터에서 2,700평의 연면적을 규모고요. 자,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오피스텔이 283개 호실로 모두 분양이 완료됐고 상가가 11개실의 주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준공 연회는 다음 달 말쯤에 준공 예정이고요. 자, 매매 가격은 1층 같은 경우에는 8억 6천, 2층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에 약 전용평수가 13평에서 14평 정도 되는 근린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상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입지 그리고 수요겠죠. 자, 입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 보시는 대로 강서구청 바로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고요. 도보 1분 거리. 위쪽으로는 9호선 가양역, 밑으로는 5호선 화곡역, 그리고 향후 서부광역철도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인 강서구청역이 들어설 자리에 입지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좀 더 확대시켜서 건너편 쪽으로 강서구청, 그리고 올 말 정도에 들어오는 강서경찰서가 들어오게 되고요. 한 도보로 2, 3분 거리에 먹자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우장산, 그리고 대학교, 우장초 등 30m 도로변에 자리 잡고 있는 화곡동 상가의 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서구청역 바로 앞에 있다는 상징성과 그리고 우장산 조원 조망, 그리고 먹자상권 및 관공서, 경찰서 및 구청 인근에 있는 상가의 특징이고요. 자, 화곡로 30m 도로변에 접해 있고 또한 서부광역철도 강서구청역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근린상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부천 원정부터 서울 홍대 입구까지 서부광역철도가 사업 계획 고시가 완료되었고요. 그중에서도 본 강서구청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향후 본 상가에 있어서도 수익뿐만 아니라 자본 이득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평면도인데요. 인면도인데 보시는 대로 지상 18층 건물에 3층부터 17층까지는 283실의 오피스텔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상 1층부터 2층까지가 11개실의 근린생활로서 3층부터 17층까지의 자체적인 상가의 배후 수요도 품고 있는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1층 102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차가 완료되어 있고요. 아직 준공이 더 떨어졌기 전이지만 일단은 임차가 완료된 특징 자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202호 또한 워낙 가시성과 집행력 자체가 좋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임차가 완료되어 있는, 임차 예정이지만 완료되어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1, 2층, 지금 아직 펜스가 아직 안 걷어져 있기 때문에 펜스가 있기 때문에 30m 도로변 그 건너편에 강서구청이 자리 잡고 있고 본 강서구청 앞에는 서부광역철도인 강서구청역이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가격이겠죠. 자, 102호 같은 경우에 임차가 완료된 102호 같은 경우에 예상 매매가는 8억 6천, 예상 임대가 확정은 1억에 320만 원,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3억 3천만 원의 102호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2층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4억 6천, 임대가 같은 경우는 500에 180만 원서 임대가 확정된 2층이고요. 대출액을 활용할 시에는 1억 8천만 원의 본 상가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보신 부동산은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교통 개발로 인한 시세 상승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임대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다는 거, 임차가 완료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관악구 남현동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통건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화곡동 상가 임차 완료됐고요. 본 남현동 통건물 같은 경우에도 통건물에 대한 어떤 공실 염려를 하실 텐데 본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 이상이 임차가 완료돼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남현 통건물 A동과 B동으로 나눠서 개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A동 같은 경우에는 2, 4호선 사당역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대지면적 136.7제곱미터, 연면적 396제곱미터고요. 자, 원룸 9세대, 그리고 1.5룸 4세대, 주인세대 부분 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과 1.5룸 모두 임차가 완료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6월 달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매매가는 22억 원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B동 같은 경우에 이 위치는 동일하고요. 대지면적 101.4제곱미터, 연면적 297제곱미터, 원룸 9세대의 주인세대, 원룸 1개 호실과 주인세대만 비어있고 나머지 원룸 8개 실은 다 임차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준공 연료는 2019년도 9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17억 원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위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사당역, 2사원의 환승역인 인근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뒤쪽으로는 강남 순환도로 사당IC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 장배 6구역, 14구역, 13구역 등등 재개발, 재건축 구역 자체가 많기 때문에 토지가 상승, 잠재적인 미래 가치의 상승 자체의 여력이 있는 지역이고요. 여러 이수역부터 해서 사당역 주변에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사당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복합환승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본 지역 자체의 개발에 있어서 미래 가치까지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건물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A동과 B동으로 두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시게 되면 모든 각 동마다 CCTV가 완료되어 있고, 그리고 넓은 복도 개념으로 개방각까지 좀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원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옵션 자체가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못 만들어서 현재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신 대로 B동에 지금 투룸 그리고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인 세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B동 주인 세대의 주방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실제 사진입니다. 자, 제가 앞쪽에서 빨리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좀 앞쪽에서 속도를 좀 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A동에 1층, 2층, 3층, 4층 옥탑까지 해서 보시는 대로 모두 임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주인 세대만이 본인이 들어오실 때 거주를 하실지 아니면 이거를 임대를 주실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주인 세대만
남겨놨고요.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주인 세대를 임차를 전세보증금으로 줬을 경우에 임대보증금은 14억 200만 원이고요. 임대료는 현 시점에서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월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34만 원, 그리고 91만 원 관리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400만 원대 이상의 임차 수익을 볼 수 있는 A동의 현재 임차 현황을 보시고 계시고요. 자, B동 같은 경우에는, A동 같은 경우에 매매 가격은, 그렇다고 하면 매매 가격은 22억 원에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현재 임대보증금 14억 200만 원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42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볼 수 있는 남현동 A동의 월세 수익 구조고요. 자, 매매가에서 보증금 자체를 제했을 때 실투자금은 7억 9,800만 원의 남현동 통건물 A동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B동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1층 203호와 3층에 있는 주인 세대만이 지금 현재 비어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현재로서는 12억 2,200만 원의 보증금 자체가 확보가 되고요. 월세 수익 같은 경우에는 135만 원, 관리비까지 포함한다고 하게 되면 거의 200만 원 가까운 월세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본 B동의 가격 분석을 말씀드리면 17억 원 예상 매매가는 현재 임대 보증금 같은 12억 2천만 원,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실투자금은 4억 8천만 원에 월 19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남현동 통건물 B동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2개 동으로 구성된 통건물이고요. 사당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로 풀옵션 갖추고 있고요. 자, 이미 이번에도 임차가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공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인 세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시는 대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관악구 남현동의 통건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오늘 다양한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2020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시는 세법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릴 거고요. 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전망 체크해드리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20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또 저희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간단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미리 예약 전화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8504번 열어둘 테니까요.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방법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 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